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8월 19일 금요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복도 지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덥기는 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휴장이 끝났습니다. 여름철 휴장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반기 경마의 끝이 지난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경마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정상적인 패턴으로 서울, 부산, 제주가 동시에 시행이 되면서 하반기 경마가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타도 이제 상반기 경마를 끝내면서 자, 비긴 어게인이라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자, 한번 하반기 경마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요 경마를 죽을 쓰고 나서 월요일날 산을 갔다 왔습니다. 산을 갔다 오면서 시간이 있길래 서점을 들렸어요. 서점을 들려가지고 등산복을 입고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을 이제 보다가 에세이인데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책을 보고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좀 저에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경마도 좀 안 풀리고 좀 하길래 저 자신을 좀 돌이켜본다는 생각으로 그 책을 이제 이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북으로 신청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책이 13,000원짜리 책인데 이북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니까 7,800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이제 좀 뭐랄까 내 자신을 좀 망각을 했구나. 레이팅이 시작이 돼서 경마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자신의 기분을 망각하고 예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에도 갔다 오고 서점에도 들려서 좋은 책도 보고 하고서 이번 주부터는 제 자신만의 색깔로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 경마부터는 강타만의 색깔이 뭐냐, 이렇게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봤더니 강타에게 가장 강타를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중고배당 승부처 적중이에요. 단통 적중. 그러니까 중고배당을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중고배당으로 단통 적중을 해주는 것이 강타만의 색깔이고 강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제 상반기 때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예상 자체가 흔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색깔도 못 찾아갔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자, 이제 저의 자신부터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동안 좀 부진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드릴 부분은 인사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기지도 못한 예상 갖고서 맨날 그 고배당 적중도 아니고 그 복승식은 열몇 배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서 쌍승식으로 뭐 50배 맞췄다, 뭐 3쌍승식으로 300배 맞췄다, 이런 것도 기본으로 이기고 가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다 듣기가 좋은데, 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해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안 할 겁니다. 아무리 광고가 좋고 PR 시대라고 해더라도 제 자신을 속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망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고 싶지가 않다. 자, 깨끗하게 승부하겠다, 지면 졌다고 얘기를 할 거고, 또 제 자신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하반기 경마 때는 노력할 거고, 또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약간의 패턴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는 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으니까 하반기 경마부터 이 적중대역 빼놓고 적중대역 없어요. 이번 주는 적중대역 없고 뭐 마친 거에 있죠. 있는데 그런 거 져놓고 무슨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그냥 졌습니다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하반기 경마가 시작이 되니까 더욱더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말이 길었어요. 자, 이번 주 부산 제주 경마는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산될 수 있는 흐름이고 제주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제주 경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시행이 되는데 이 중에서 모바일이 2개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 4개고 그리고 이제 부산 경마 11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으니까 자, 한번 힘을 내서 자, 이번 주부터 한번 멋진 하반기 경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아델의 봄이란 마필입니다. 개인적으로 첼시대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런 싫어하는 것도 이제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마음도 좀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 아델의 봄이란 마필이 기본적으로 일단 6번 세기강자보다 낫죠. 그 다음에 파크맨은 좋기는 한데 너무 취입형 마필이죠. 1000m 경주에서.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행의 승부수도 가능하고 훈련 상태도 양호했던 3번 아델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또 상반기 경마 때 제가 좀 부진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훈련 패턴을 조금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보는 게 아니라 좀 훈련 패턴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도 좀 열심히 착안을 해가지고 좀 예상에 좀 참고를 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훈련 패턴이 좋은 마필들은 훈련 패턴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 의미에서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승자가 조교를 했을 때 좋은 패턴이 좋은 성적이 나오는 말도 있고 또 조교모가 했을 때 또 좋은 성적이 나오는 말이 있고 관리사가 또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는 마필이 있고 또 강도로 따지면 습보를 많이 때렸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는 말이 있고 반대로 강구보 위주로 스태미나 위주로 구보 위주로 훈련을 했을 때 성적이 좋을 때 마필이 나오는 게 다 데이터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훈련 패턴을 통한 훈련 양호마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조교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굉장히 훈련 패턴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훈련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조교를 본다 이런 의미는 전 조교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가 중요시한 게 아니라 훈련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좀 착안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반성을 지난주에 많이 했고 메모를 좀 해놔가지고 제가 그 컴퓨터 옆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을 할 때마다 항상 참고를 하려고. 그래서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주 뼈저리게 느낀 얘기니까 그 점에 착안을 할 생각입니다. 신마 쪽에서는 이번 동남대만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마필 자체가 주행검사 전체적으로 걸음은 좋았는데 그 걸음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최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최선이 아니다. 차선의 경주력을 보여주고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훈련 패턴이 좋은 현 시점에선 이번 동남대만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4번 D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4번 D나.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분석은 아직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4번 D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행검사 시 초반 서두르지 않고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정말 가볍게 밀어주자 탄력이 우수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필이 가는 대로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냥 최은경 기수가 그냥 슬슬 그냥 가는 대로만 밀어줬는데 마필이 인마호흡도 좋고 또 마필의 뛰는 의지도 충만했고 마필 자체가 이 주행 습성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이기 때문에 4번 D나는 이 편성에서
어떤 모양새로도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놓고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에서는 4번 D나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반 DCM 측면에서는 3번 평대평문이 가장 좋습니다. 경주마가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는 직전 이전째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나마 선행력을 끌어내자 데뷔전보다 취임력이 하강을 하면서 아쉬움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데뷔전에서는 양호한 선행력, 양호한 취임력, 그 다음에 이제 이전째를 맞이해서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3번 평대검문도 이번 편성에선 조창욱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가운데, 자, 이게 이제 7번, 희망참가라는 마필이 있는데, 평균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세 번의 경주에서 평균 능력 측면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데뷔 후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유형으로만 본다면 7번 희망참가는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3번 평대백문은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3번이 충나해요? 아니면 평균 능력이 우수한데 경주력이 하강을 할 가능성이 높은 7번 희망참가가 충나해요? 당연히 3번 평대평문이 충나요. 바로 충마 능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전이 끝난 주식을 사면 우리는 그거는 완전히 새가 됩니다. 팔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새가 되는데, 현재까지 부진했지만 지금부터 이 주식은, 이 회사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메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 제가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시점을,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주식은 키포인트거든. 그러면 여기 경마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충마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충마를 잡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충마 성적은 그 경주를 적중하는 데 있어서 50%의 정도의 확률을, 승률을 갖고 있는 게 충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평대문 같은 마필이 충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성장주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주식 얘기를 하니까 바로 2번 성장주가 나옵니다. 이 성장주라는 마필도 좋은 말이에요. 이 마필도 이제 계속적으로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어. 이번에 다시 한번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자, 그래서 2번 성장주도 좋고, 8번 흥묘백묘라는 마필입니다. 흥묘백묘도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이 편성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니고 평균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8번도 강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8번, 2번이 주축을 이룰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 상반기 때는 나팔도 제대로 못 부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거에 흔들리다 보면은 그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옆에도 길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옆길로 간 거야. 그러다 보면 그냥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슬럼프가 오고 전반적으로 기본이 흔들리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참 그게 명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심의 마음을 버리지 말고,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간다는 거. 그 부분, 또 내 색깔을 찾는다는 거. 이 부분이 제가 말하는 제 경마에 있어서 기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부산제 4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똑같은 모습이라면 저는 9번 레이디락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일단 오용일 등짝이기 때문에 이게 등짝이 좀 불안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속 계속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패턴적으로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선추인 연구도 또 한번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소폭 경주력 하강을 하든지 다시 한번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번 레이디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라서 자, 이번 4경주는 어떤 말이 팔리던 간에 인기만주를 자르고 실질적인 충마, 강타만의 충마를 놓고 중배당 단통으로 내리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이렇게 터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제 요번 경주가 이제 준메인인데, 키포인트는 8번 동명항이 그동안 경주에서도 선행을 가서도 다소나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은 뭐 불보듯 뻔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실상 신도현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켰기 때문에 안 가는 줄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번 편성에서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맞이했으니까 당연히 가는 조라고 본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8번 동명학을 인정하는 추세라면 큰 배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배당을 노리는 것도 노리는 건데 안 되는 배당을 무모하게 노린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타가 잘할 수 있는 거, 노릴 수 있는 배당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한번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성을 던져보겠다는 거지, 안 되는 거를 만들어서 때리겠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경마를 잘못하는 거죠. 그러기 실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입니다. 가보스타가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면 7번 메인비카가 선행을 갈 것이냐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선 가보스타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문제는 57kg라는 가부중을 달고 있다는 것이 다소나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다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능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라 이번에는 선행을 나선다면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폭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가보스타는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자, 다음으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1번 빅뱅비드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사실상 이제 추임력 하나만큼은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1번 빅뱅배드도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번 가보스타가 부러질 가능성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7회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단은 인기마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7번 초임탄생, 9번 165청, 이런 마필도 안 보고 싶습니다. 복승률 100%인데 이런 마필도 안 보고 싶어요. 이런 마필도부터 시원하게 자르고 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네가 노리는 마필이 누구냐? 빰빠라밤!
3번 제일용사라고 합니다. 권진영인데도 노리냐? 네, 노립니다. 왜 노리냐? 자, 이번 편성은 7번 초인탄생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7번 초인탄생이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닙니다. 고로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선두권에 중심을 둘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무빙 등 종반 역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입니다. 고로 자, 인기 많은 판계는 7번 초인탄생이나 9번 1,6,5,000을 가감하게 자르고 3번 제일용사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면서 작심 베이라를 노리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제주경마 누가 제일 잘한다? 강타가 제일 잘한다. 왜? 그만큼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강타가 고배당 적중도 제일 많이 했고 제주경마에서 항구라는 제일 많이 해줬고 환수율로 따져도 강타가 1등입니다. 왜? 그만큼 많이 다적중이면 다적중, 고배당 적중이면 고배당 적중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타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 안 하는 걸,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6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6번 최강 어드벤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면 6번 최강 어드벤처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모두가 훈련이 좋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훈련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이번에도 충분히 그 여세를 몰아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최강 어드벤처를 누구나가 강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키포인트 6번 최강 어드벤처가 축이냐? No! 축은 따로 있습니다. 강력한 보병권 전력인데 실질적인 충마가 따로 있습니다. 딱 3마리 갖고 자 5-3마리를 짓는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대로 된 중배당 적중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이거 단방이에요. 9번 세종신사의 4번 당찬배 9번 4번 단방입니다. 왜? 4번은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고 9번 세종신사는 뚝심형 측면에서 여타 마필들의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과 뚝심으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9번 4번 단통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파. 사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이제 오피스텔에 이제 사무실을 얻어놓고 했을 때는 옆에 있는 이제 저는 이제 모르죠,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침이나 오후에 이제 어떻게 눈인사를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아니 거기 뭐 애기 왔어요? 그랬더라고. 그러면 아니요. 그랬더니 빰빠라밤 빰빰빰 그게 막 들리대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들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빰빠라밤 막 하루 종일 하시네. 좋은 일이 있으셨나봐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빰빠라밤을 많이 할수록 참 좋은 거죠. 자, 이번 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이번 더 월드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경주에서 연속 2차기에 성공을 하고 있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아마도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토시가 유일하게 잘 타는 마필이죠. 사토시! 자, 요 마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이번 더월드가 지난번 경주 때 선취임력을 모두 끌어내면서 최적 선입점 배후에 종반 탄력을 발휘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이 능력을 또 끌어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조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더월드를 사실상 자르기도 뭐하고 또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리지 않기도 뭐한 이상 나릇한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갖고는 갑니다. 하지만 충만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또 다른 인기만 하나 짜는 거 할 생각이고 충마 자체도 보병형 충마고
여기에 이제 제대로 노리는 또 2주의 마필들이 있는데 이들도 복병마입니다. 그리고 배당마도 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부산경마 7회 메인 승부처 역시도 고래 사냥을 간다! 빰빠라밤! 작심 배당을 노리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3번 철사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는 3세 이상 별점 경주로 한라마 2등급 경주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진형 마필들, 그러니까 600점 이하로 출전하는 마필들은 형군의 기복형 마필들이고 350점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는 마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라오는 마필들이 좀 세게는 느껴지지만 현군의 마필들이 조금 더 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구 기복형 마필들 중에서는 3번 철사장이 가장 좋다. 자, 그래서 3번 철사장은 이번 편성에서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이고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철사장은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1번 해다가 역시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지 여부가 관건인데 승부처를 하려다가 꾹 참았어요. 꾹 참은 이유가 2번 유시미력이 어느 정도 팔릴지를 몰라서 승급전에 1800m의 첫 도전인데 제가 이 마필은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센 편성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는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걸음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을 나올 때마다 맞춰드렸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번 유시미력은 이 편성에서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시선포착이 팔리는데 이 마필은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배달권 전용으로는 4번 고속출주도 괜찮고요. 단통은 따로 있어요. 그 마필을 현장에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이 현장 승부처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이 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주인데 도대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경주예요. 마필의 여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에어리버가 사이즈상으로는 제일 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세고 또 나름 승부의지도 강한데 이게 이제 청해마이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계속 연투 입상을 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도 혹 3착을 할까봐 불안하긴 한데 이게 조금 승부의지가 좀 뭐랄까 지난번에 또 장우성이가 탔으니까 이번에 잡바이를 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예전에 그랬어요. 유일이가 타고서 한 번 입상을 하고 한 번 잡바이를 시키고 2번 잡바이를 시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가 왠지 모르게 지난번에 입상을 했으니까 우성이가 잡바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4.5kg는 부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잡바이를 해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고 직전 경주가 또 사실상 특별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사실 깨름칙한 구석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상대방으로서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2번 에어리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9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댄서가 과연 어느 정도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경우입니다. 사실상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이번 프라이빗 댄서가 제일 센 말인데 지난번 경주 때도 성입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형편없는 능력을 보여줬고 그 이전 경주에서는 또 선행을 나서고도 종말에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근간 두 분의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마필 자체의 기본 사이즈로는 굉장히 센 말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뭐 충분히 이번 프라이빗 댄서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2번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요번 경주가 만약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3번 매드파워가 대가리로 팔린다면 저는 이거를 승부처로 바꿔갈 거예요. 바꿔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2번 프라이빗 댄서를 노립니다. 자, 그러는데 3번 매드파워가 자, 당일날 종합지상으로 인기 1위로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요경주는 승부로 가져갑니다. 왜? 저는 매드파워 안 봐요. 매드파워가 조교가 좋다는 거, 훈련 패턴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유연명이가 직조를 한 마필에 대해서는 그만큼 마필에 신경을 쓴 마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잘 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베스트를 뽑아내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능력을 뽑아내면서 4착을 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에 비해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드파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중매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6번, 11번 무적비카라는 마필이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마필도 훈련 패턴이 워낙에 좋았고 지난번 경주 자체가 우승 자체가 사실상 근간의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1급원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상태가 좋고 3kg의 감량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적정거리인 1200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해고 또 훈련 패턴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 마필이 축이 아닙니다. 자, 이번 중매인 승부처의 강타만의 축만은 보병만을 축으로 놓고 중배당 이상을 노리고 가자! 전진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야, 이게 왠지 모르게 대박이 아주 오부지게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이 끝장 승부처가 있는데 팔리게 4번 퍼스트 매지컬이 팔립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퍼스트 매지컬이 여기서 선행 가냐고. 못 간다니까? 그러면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선행으로만 복승률 100%를 가리킨다 해서 이번에 훈련 상태가 좋다고 해서 근데 이번에 선행 누군가? 1번 새로운 법칙 아니면 12부 부호가 간다니까? 그러면 이런 말들이 선행을 가면 얘가 선행을 못 가요. 그러면 물론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리가 1400도 아니고 1200이라면 사이즈로도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경마가 사이즈가 2군인데 무슨 2등급에서 사이즈 얘기하면 얘가 사이즈가 제일 센가? 올라올 때 가정 3군에서 올라올 때는 다 다른 놈들도 지금 형군에서 기복을 보여주는 마편들도 3군에 올라올 때는 4번 퍼스트 매지컬이나 8번 아주 최강만큼은 다 뛰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번엔 불안하다는 선행을 간 놈이 선행을 간다면 충분하겠지만 게이트도 1번이 아니고 4번으로 밀렸기 때문에 1번, 12번이 선행을 못 가더라도 비빌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4번이 100% 선행을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4번이 100% 가느냐? 못 간다니까. 잘못하면 3번 정상대합도 빠르고 11번 질주하신도 빠르기 때문에 자리도 못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을 가면 괜찮은데 이런 선행 마필들이 선행을 못 가버리면 거리가 짧더라도 안 되는 게 자리 싸움에서 밀려버린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불안하다면 8번 아주 최강도 선입으로는 별 볼 일이 없었거든.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 4, 8이 모두 불안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4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드린 게 된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얘는 최대 맥시멈 받치기예요. 받치기로는 가져갈 수 있어요. 분명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대가리나 단통으로 때릴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축마 자체도 배당만을 축으로 잡을 거고 단통 자체도 배당만을 단통으로 때리고 4번 퍼스트 매지컬은 그 축마에 받치기로만 가져가는 것이 이번 끝장 승부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자칫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경마하고 제주 경마를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보다 많이 노력도 하지만 노하우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어느 전문가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타는 부산 제주를 자신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산 제주는 강타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강타의 금요 부산 제주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고 자, 비긴 어게인을 외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긴 어게인 충성 감사합니다.